우리 자녀가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우리 오진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도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해서 현재 재학 중인데요. 한국어 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학급에서 초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생이 이제 언어로 좀 적응하는 기간이 보통 초기 언어가 가능한 경우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다문화 특별학급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고 일반 학급에서도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학생이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또 심리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과 함께 같이 지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언어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문화 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다문화 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론에서 들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증가 비율이 높은 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예, 학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주 배경 학생들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고요.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몇만 명 정도 이렇게 이주 배경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이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70% 넘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50%, 30% 넘는 학교들이 점차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서울 관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 75% 정도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학업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게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이 거의 75%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계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어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대신 이제 통역을 해주고 다민서과 연계해주고 하면서 학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주 배경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이 학생들이 왔을 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학교에서 중국이든 아니면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몽골이든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가능한 그런 친구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요. 그 학생이 이제 언어가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관계가 초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먼저 그 학생을 받아들이는 그 학급에서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포용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태도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이주 배경이나 그런 학생들에도 다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열려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도 학교에 와서 본인이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면 초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은 그래도 학교 잘 적응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친구를 놀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학교 내에서 잘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될 거라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의 선생님께 얘기를 드려서 조금 더 원활하게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선생님과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언어가 가능하신 다문화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보통 이 선생님께 먼저 상담을 의뢰를 합니다. 상담을 의뢰하면 이제 추후에 이제 담임 선생님과 같이 이제 3자 대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다문화 언어 강사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다누리 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서울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에 미리 요청을 하셔가지고 언어가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미리 섭외를 해서 그 선생님과 함께 3자 통역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적으로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다누리 콜센터나 아니면 서울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학교 쪽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에 또 연락을 해보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로 문의 남겨주신 사항 중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학생으로 대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경험하신 동등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초기 이주 배경 학생을 어떤 차별의 개념보다는 선별의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주 배경 학생과 그 다음에 선주민 학생들이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선별 지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학생들이 다문화 특별학급에 와서 보통 한 학기에서 보통 최대 4학기 정도까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학기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 가서 일반적인 수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동등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든 대략적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꼭 이런 다문화 비율이 높은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학교에도 서울 관내에도 이제 다문화 이주 배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반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 통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AI 번역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저희가 준비 기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절차라든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미리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또 이제 교육에 관련해서 궁금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조금씩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 좀 참여를 해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학교에 이제 입학을 원하시고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적응이라든지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또 궁금한 부분들이 예. 생깁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는지, 학교나 뭐 교육청에서 현재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들거든요. 예. 학교에서 다문화 정책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한 50 몇 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관련된 여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되기 때문에 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것만 하는 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들의 어떤 수혜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다문화 학생들과 같이 함께 어떤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국가의 어떤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관련된 체험을 뭐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지역 그 구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원을 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생들과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악기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오준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강의도 굉장히 알차게 잘 해주셨지만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특별히 더 시간을 내서 또 연결을 거쳐서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댓글로 여쭤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 꼭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 QR코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요. 만족도 조사 QR코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냥 단순한 만족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댓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이런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사실 이미 오준규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셨지만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수를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통해 가지고 통역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외에 하나를 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중간에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앱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하이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알림이라든지 그런 앱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학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앱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필요하신 질문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본국의 언어를 쓰셔라도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고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한국어로 쓰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번역된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통역상에 이렇게 번역상에 좀 약간 좀 뭐 정확하게 번역이 조금 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대화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신 경우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학교에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그 앱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하셔서 그 앱을 서치하신다고 하면은 뭐 솔직히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는 절차적으로 다양한 좀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앱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학부모님께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조금 정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쉽게 편하게 좀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쪽에 문의하셔서 사용하시는 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와 소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앱도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실 예. 수 있는데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단순하게 뭐 전화를 한다라든지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앱을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 교육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해서 정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면서 계속 다들 좋은 강의 감사하다고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쯤에서 저도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진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를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다 보시면서 끄덕끄덕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 강의에서 그 KSL에 대한 내용이 이주 배경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 KSL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뭐 입학이나 뭐 전학을 이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KSL 교육 같은 경우에 다문화 특별학급이나 한국어 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다문화 특별학급 그리고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서울 다문화 교육 센터라든지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고 했을 때는 서울형 예비학교라고 해서 그 대학교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두 쪽에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학교적으로 문의하는 것보다는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 때 문의하셔가지고 미리 예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형 예비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 이상 되는 학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 되는 학생은 그쪽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아직은 한 곳밖에 없거든요. 이제 남부에 있기 때문에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초등의 경우에는 시정하셔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 예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비 학교에서 특히 거의 이제 언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초적인 의사소통하고 한글 교육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학생들이 읽고 쓰고 할 수 있게끔 교육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처음부터 이제 언어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문자 혜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조금 미리 조금 한 단계는 예비된 단계를 거치고 와서 학교에 입학하는 게 학생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KSL 교육이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제2 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해주는 건데요. 크게 이제 보면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 교육이 생존 한국어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학습 한국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과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생존 한국어는 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기초적으로 꼭 필수적인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라든지 그리고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배 아파요. 보건실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질문 있어요. 이런 아파요. 이런 필수적인 학교 생활하는 데서 필수적인 그런 의사소통하는 데서 필수적인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보통 한 몇 달 정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한국어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교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정해졌거든요. 선생님 쪽에서 말씀하는 거라고 본다면 집중하세요. 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앉아보세요. 발표해 보세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습 한국어인데요. 보통 이제 한국어 학급에 이제 다문화 특별하게 오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인데도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이제 학습 수준으로 보았을 때 한 학년이나 두 학년 정도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들 해당 학년에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충적인 수업 개념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타 지역과는 다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수업을 보통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명 정도에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서 이제 수업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그런 수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20% 이상 되는 학교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입학하시기 전에 미리 학교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형 예비학교라는 곳이 또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수 학교인지, 아니면 또 뭐 서울에서만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뭐 요런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서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형 이제 예비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남부 권역에서는 이제 아까 동양대학교에서 있고, 북부 권역에서는 이제 숙명여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예비학교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학부모님이 꼭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지방에서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이제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뭐 교육청과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교육, 한글 교육하고 그리고 어휘 교육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학생들 이제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초기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중기 언어 교육.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이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문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를 할 때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딱지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리고 뭐 공기라든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뭐 케데인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뭐 케이팝이라든지 한국의 아이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도 학생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뭘 물어봤냐면, 혹시 너희 중에서 이제 한국에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그런 스포츠 하는 사람들 이름을 만약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이유가 왜 잘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보통 보는 그런 유튜브가 자기나라 이제 모국의 거의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를 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로 봤을 때 고학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돌을 모르면 거의 서로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도 이제,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유명한 그런 아이돌에 대해서 학생들 좀 설명해주고, 같이 이제 영상도 보고, 춤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어떤 다양한 스포츠 스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런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